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아내로서 꼭 해주는 말인데 남편이 우리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고요. 심지어는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화를 내거나 말도 안 되는 본인의 고집만 주장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편에게 효과적으로 조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는 남편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남편의 단점이나 잘못된 행동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아내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주지 않으면 아마 남편은 본인의 단점이나 잘못된 행동들을 전혀 고치지 않을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일단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잠깐 먼저 멈추시고 내가 꼭 조언을 해야 될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편에게 조언하는 부분이 효과적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남편과 나의 사이가 남보다도 못할 사이 정도로 냉랭한 상태라면 우리는 남편에게 절대 조언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길 가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 조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급하게 걷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걸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아마 상대방은 저를 사이비 종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남에게 조언하는 것도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이미 관계가 남보다 못한 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우리의 말이 맞더라도 오히려 어떻게든 우리의 조언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가 말한 대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죠. 다만 남편과의 관계가 좋더라도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조언은 또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과의 좋은 관계가 틀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 조건은 남편이 우리의 조언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아마 남편이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거나 이유도 모른 채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되고 관계가 끝나버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섣부른 조언은 이렇게 좋았던 관계를 한순간에 망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대방이 우리의 조언대로 무엇인가를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를 탓하기 편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언을 해준 우리를 탓하기 쉬워집니다. 물론 조언을 해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선택한 결과에 우리가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언이 운 좋게도 상대방에게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면 그건 본전일 뿐입니다. 그런데 조언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쁜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남편에게 조언하는 상황은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오히려 조언을 하고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봤을 때 우리는 내가 꼭 조언을 해야 할까? 이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최선의 조언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깊이 생각해봤지만 이건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도 꼭 말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조언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할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조언을 빨리 시작해버린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이야기하네? 아, 정말 기분 나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조언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도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해 주다 보면 어떤 경우는 상대방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보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빈번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경청하고 공감해 줄 때 상대방은 우리에게 조언을 받을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우리의 조언을 받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하는 건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실 상대방도 우리와 대화를 계속 하면서 내심 우리가 어떠한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조언을 듣고 나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의 조언이 필요한 것인지 조언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방이 조언을 원한다고 하면 이 말을 먼저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절대 너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가 원했고 내가 너에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서 조언을 해주고는 있지만 상대방이 충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는
상처받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절대 미리 그렇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조언 이후에 논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우리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의 생각이 맞는지 내 생각이 맞는지 말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는 조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언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라고 하시고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도 무슨 조언을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신경 써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남편처럼 매우 가까운 관계라면 오히려 조언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요청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꼭 해야 한다면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조언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꼭 조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